송악산의 칼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대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몰아치고 있었다. 갓 끝낸 임무의 잔향인 비린 피취가 코끝을 스쳤으나 한무지는 익숙한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설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검날에서는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붉은 액체가 눈 위에 점점이 떨어져 기괴한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무지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가슴속에서 용솟음치는 차가운 기운을 억눌렀고 이내 어둠이 짙게 깔린 비밀 거점인 유령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우민전의 비밀 회합 장소인 유령각에 들어서자 화려한 등불 아래 이미 자리를 잡은 육검의 형제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다. 대장격인 백호가 커다란 술잔을 내밀며 무진아, 드디어 이번 대업을 마무리했구나. 너의 검이 고려의 밤을 지배했으니 오늘만은 모든 시름을 잊고 축배를 들잡구나. 라고 호쾌하게 소리쳤다. 무진은 무거운 검을 내려놓고 형제들의 웃음소리 속에 몸을 맡겼으나 가슴 한구석을 스치는 이유, 모를 서늘한 바람의 흐름이 불길한 징조처럼 그의 뒷덜미를 자꾸만 건드리고 있었다. 연 회장 안은 고기 굽는 냄새와 독한 술향기로 가득 찼지만 무진의 감각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잔을 입술에 가져다 대는 순간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술 자체의 맛이 아니라 술잔을 타고 흐르는 공기의 진동이 미세하게 뒤틀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님, 오늘따라 술 기운이 유독 차갑게 느껴집니다. 마치 죽은 자의 숨결처럼 말입니다. 라고 그가 나직이 읊조리자 주변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며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고 형제들의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다. 백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으로 강하게 내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연 회장의 사방 벽 뒤에서 숨어있던 자객들이 쏟아져 나왔고 함께 생사를 넘나들던 육검의 형제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 무진을 포위했다. 무진아, 너의 재능은 너무나 눈부셔서 우리 조직의 그림자를 지워버릴 정도다. 전주님의 명에 따라 너는 여기서 연기처럼 사라져줘야겠다. 라는 백호의 선언은 무진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무진은 급히 내공을 끌어올려 대응하려 했으나 단전에서 뿜어져 나와야 할 기운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힘없이 흩어졌다. 술에 섞인 것은 단순한 독이 아니라 기혈의 흐름을 뒤틀어버리는 산공독이었고 무진의 몸은 급격히 무거워지며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형제라고 믿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맹세했던 그 수많은 밤의 약속들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냐. 무진은 배신감에 젖은 목소리로 포효하며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검을 간신히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사방에서 쇄도하는 검기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무진의 전신을 노리고 달려들었으며 그는 본능적인 감각만으로 그 공격들을 쳐내기 시작했다. 독기운이 전신으로 퍼져 시야가 흐릿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진의 몸은 바람의 흐름을 읽는 천부적인 감각으로 치명적인 공격들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해냈다. 죽어라 한무진. 네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이 독을 마시고 육검의 합격수를 버텨낼 수는 없다. 백호의 대검이 공기를 가르며 육중한 파열음을 내뱉었고 무진의 어깨에서는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무진은 밀려드는 통증을 억누르며 유령각의 창문을 박차고 나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송악산의 절벽 끝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뒤를 쫓아온 형제들의 발소리가 눈을 밟는 소름 끼치는 소리로 변해 다가왔고 무진의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만 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제 끝이다. 무진아, 저 아래 지옥에서 너의 그 고결한 기계나 실컷 펼치거라. 백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검을 높이 치켜들었고 무진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때 가장 믿었던 중마고우였던 청운이 무진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와 차가운 단검을 그의 옆구리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예상치 못한 뒤에서의 공격에 무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으로 한 움큼의 선혈을 쏟아내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미안하다, 무진아. 하지만 너만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청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에는 자비가 없었으며 무진은 자신이 지켜왔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무진의 눈에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형제들의 차가운 표정과 흩날리는 붉은 눈송이만이 가득 찼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백호를 노려보며 저주 섞인 맹세를 마음속 깊이 새겼고, 이내 균형을 잃고 어둠이 지배하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느낄 공포가 이 산의 모든 눈을 녹여버릴 것이다. 무진의 육신은 거센 눈바람에 휩쓸려 허공 속으로 사라졌고, 송악산의 바람은 모든 진실을 덮으려는 듯 더욱 거칠게 포효했다. 추락하는 무진의 귓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맥박 소리와 허공을 가르는 바람의 날카로운 비명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죽음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무진은 기묘하게 맑아지는 정신 속에서 대기를 떠도는 기운의 흐름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나의 한이 아직 식지 않았는데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단념할 수 없는 의지가 그의 흩어진 기운을 강제로 하나로 묶기 시작했고, 그 순간 기이한 소용돌이가 그의 몸을 감싸 안았다. 바닥에 닿기 직전 거대한 눈더미와 함께 알 수 없는 반동이 무진의 신체를 밀어 올렸고,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누군가의 손길이 자신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것을 느꼈다. 사방은 온통 하얀 어둠뿐이었고, 무진은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서서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우민전에 가장 날카로웠던 검 한무지는 전설 속의 송악산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며, 남겨진 자리에는 오직 주인을 잃은 핏자국만이 차가운 눈에 덮여가고 있었다. 무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전신을 짓누르는 듯한 둔탁한 통증과 코끝을 찌르는 서늘한 이끼의 냄새였다. 겨우 눈을 뜬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수천 자루의 부러진 검들이 무덤처럼 쌓여있는 기괴한 동굴 내부였으며, 그 중심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이제야 눈을 떴느냐. 명색이 우민전의 최고 살수라는 놈이 고작 산공독 따위에 취해 이토록 오래 잠들어 있다니 한심하구나.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무진을 꿰뚫어 보듯 말하며 손에 든 대나무 지팡이로 무진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무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다시 바닥을 굴렀다.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던 무진은 왼쪽 팔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신체를 내려다보았다. 기혈이 완전히 뒤틀려 감각이 사라진 왼팔은 그저 무거운 짐처럼 어깨에 매달려 있었고, 노인은 그런 무진의 모습을 비웃듯 껄껄대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동굴 안에 울려 퍼뜨렸다. 팔 하나 잃은 것이 무엇이 대수냐.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조상님께 절이라도 올려야 할 판국에 엄살이 심하군. 무진은 눈앞의 노인이 과거 고려 왕실의 제일검이라 불렸으나 반란군에 의해 두 눈을 잃고 사라진 천기 노인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천기 노인은 무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으며 그저 마른 나뭇잎 하나를 던져주며 폭포 아래로 걸어가 잎사귀를 하나도 적시지 말고 돌아오라는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렸다. 무진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았으나 노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에 압도되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바람을 타지 못하는 검은 그저 쇳덩이에 불과하다. 물줄기 사이사이에 흐르는 공기의 틈을 읽지 못한다면 너는 평생 그 마른 나뭇잎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무진은 수천 번 폭포수에 휩쓸려 바닥을 굴렀지만 대기를 감각하려 애썼다. 며칠이 지나고 수만 번의 실패가 거듭되자 무진의 감각은 극한의 집중 상태에 도달했으며, 차갑게 쏟아지는 폭포수의 낙하 속에서도 미세하게 흔들리는 공기의 떨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근력으로 물을 이기려 하지 않았고, 나뭇잎을 감싸 안은 채 물줄기의 압력이 닿지 않는 공기의 회오리를 따라 몸을 유연하게 놀리기 시작했다. 보인다 물의 무게가 아니라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바람의 통로가 느껴진다. 무진의 발끝이 바위를 가볍게 스치자 신형은 마치 한 마리의 나비처럼 허공을 가로질렀고, 마침내 그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묻지 않은 나뭇잎을 들고 노인 앞에 섰다. 수련의 막간에 노인은 무진에게 우민전의 추악한 진실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조직이 단순한 살수 집단이 아니라 최 장군이
고려의 왕실을 전복시키기 위해 키운 사병 집단이라는 사실이었다. 무진이 그토록 충성했던 조직은 결국 권력의 개가 되어 무고한 백성들과 충신들의 목을 베어온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는 주먹을 쥐며 피가 맺힐 정도로 손톱을 세웠다. 너를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도 결국은 최 장군의 장기말일 뿐이다. 진정한 복수를 원한다면 네가 믿어온 모든 검법을 버리고 이 땅의 분노가 담긴 바람의 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진은 수련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미각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것을 느꼈는데 아무리 독한 술이나 달콤한 열매를 먹어도 혀끝에서는 오직 서늘한 공기의 맛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천기 노인이 경고했던 역풍검법의 대가임을 알았지만 무진은 복수를 위해서라면 인간으로서의 감각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맛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구나. 오직 내 검끝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진동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감각이 되어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변해가는 육체를 바라보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직감했고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천기 노인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슬고 이가 빠진 낡은 검 한 자루를 무진의 발 앞에 던지며 이제 산을 내려가 너의 길을 찾으라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무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검을 집어들자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응시하며 바람은 형체가 없기에 무엇이든 뵐 수 있는 법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검의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네가 쥐고 있는 것은 쇠붙이가 아니라 세상을 뒤엎을 폭풍의 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무진은 낡은 검을 등에 메고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그의 등 뒤로 몰아치는 겨울바람은 전보다 훨씬 무겁고도 날카로운 살기를 품고 있었다. 천기 노인이 무진을 데려간 곳은 산세가 험준한 곳에 숨겨진 거대한 대나무 숲이었는데 그곳에는 수천 개의 청동 풍경이 대나무 가지마다 매달려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진은 노인이 지목하는 단 하나의 풍경만을 소리나게 해야 했으나 바람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수백 개의 종을 한꺼번에 울려대기만 했다. 기운을 내뿜지 말고 대기 속에 녹아들어라. 네가 바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저 허공을 휘젓는 광인과 다를 바 없다. 노인의 꾸짖음은 채찍보다 매서웠으며 무진은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검을 휘두르며 공기의 미세한 결을 파악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역풍검법의 핵심인 기류의 뒤틀림을 이해하기 위해 무진은 자신의 단전을 강제로 역행시키는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혈이 뒤엉켜 시시때때로 각혈을 쏟아냈다. 눈과 귀에서는 검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그의 하얀 소복을 적셨지만 무진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공기의 흐름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다. 살을 깎고 뼈를 으깨는 고통조차 바람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내 육신이 부서질 때 비로소 진정한 역풍의 기운이 내 영혼을 채울 것이다. 노인은 무심한 목소리로 독려했으나 무진의 신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서 마치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고목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련이 계속될수록 무진의 세계는 기묘하게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그 대가로 그는 평범한 인간이 누리는 소소한 감각들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산에서 나는 달콤한 산딸기를 씹어도 그저 무미건조한 흙을 씹는 기분이었고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가도 소름 끼치는 한기 대신 오직 기운의 밀도만이 피부에 닿아 느껴질 뿐이었다. 스승님, 이제는 음식의 맛도 공기의 냄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제 손끝에 걸리는 바람의 날카로움만이 저를 깨어있게 합니다. 무진의 무미건조한 고백에 천기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검의 귀도가 걷어야 할 필연적인 고독이자 대가임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마침내 무진이 검을 천천히 휘두르자 숲을 가득 채웠던 수천 개의 풍경들이 일순간 정지한 듯 고요해졌고 오직 그가 겨냥한 단 하나의 종만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라 공기를 압축하여 만든 보이지 않는 검의 의지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결과였으며 무진은 비로소 역풍검법의 입문에 성공했음을 깨달았다. 공기는 칼날보다 날카롭고 태산보다 무겁다. 네가 그 무게를 지배할 때 비로소 만물을 베는 진정한 검사가 될 것이다. 천기 노인의 칭찬은 짧았으나
무진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취감과 함께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평화롭던 수련의 시간은 숲의 경계를 넘어온 불청객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들은 우민전에서 보낸 하급 살수들로 무진과 노인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무리들이었다. 숲의 입구에서부터 전해지는 살기 어린 발소리는 바람을 타고 무진의 감각에 즉각적으로 포착되었으며 그는 검을 쥐지 않은 왼손의 떨림을 억누르며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쥐새끼들이 여기까지 기어들어 왔구나. 스승님의 휴식을 방해한 대가는 오직 죽음으로만 치러야 할 것이다. 무진의 목소리는 예전의 인간적인 온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살수들이 숲속으로 들이닥치자 무진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대나무 잎사귀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죽음의 향연을 시작했다. 살수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검을 휘둘렀으나 무진은 그들이 휘두르는 검기가 만드는 공기의 굴절을 이용해 마치 환영처럼 그들의 등 뒤를 점유해 나갔다. 어디냐?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냐?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우두머리 살수가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소리쳤으나 무진은 대답 대신 단 한 번의 호흡과 함께 역풍검법에 제3성인 영검을 펼쳐 보이며 대기를 가로질렀다. 무진의 검이 허공을 긋는 순간 그 어떠한 파열음도 들리지 않았으나 살수 10명의 목에서는 일제히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오며 그들의 육신이 통나무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대나무 숲의 울창한 줄기들은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의 잎도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오직 살수들의 목만이 기묘할 정도로 깔끔하게 절단되어 바닥을 굴러다녔다. 소리 없는 바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 너희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무엇에 배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무진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검날을 거두며 쓰러진 시체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고 그의 주위에는 정적만이 맴돌았다. 살수들이 쓰러진 자리 근처의 대나무들은 기이하게도 가로가 아닌 세로로 길게 쪼개져 있었는데 이는 무진이 방출한 검기가 공기를 수직으로 압축하여 내리친 결과였다. 수직으로 갈라진 대나무 단면에서는 맑은 수액이 흘러내렸으나 그 모습은 마치 숲이 흘리는 눈물처럼 보여 무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자비심조차 얼어붙게 만들었다. 기운이 날카로워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역풍의 진정한 무게인가. 그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고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자신의 기운이 대기 속의 바람과 공명하며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똑똑히 목격했다. 천기 노인은 제자의 비약적인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았으나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우려의 빛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무진이 걷는 길이 너무나도 가혹한 파멸의 길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무진의 어깨를 짚었으나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조차 무진에게는 이제 그저 물리적인 압박의 흐름으로만 인식될 뿐이었다. 무진아, 검은 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내가 그 칼날에 마음마저 베어버린다면 결국 남는 것은 허무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노인의 진심 어린 충고는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흩어졌고 무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에게 잠시의 평화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숲 너머 멀리서 우민전 고유의 신호탄인 암적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찢으며 화려하게 피어올랐다. 그것은 목표물을 발견했음을 알리는 전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자 곧 대규모의 정예 살수들이 이곳으로 들이닥칠 것임을 예고하는 죽음의 선언과도 같은 불길한 징조였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군. 우민전의 집요함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구나. 스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을 맞이하러 가야겠습니다. 무진은 낡은 검을 고쳐쥐며 신호탄이 터진 방향을 응시했고 그의 전신에서는 억눌려 있던 폭풍의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무진은 다시 숲 깊은 곳으로 돌아와 자신의 몸 안에 깃든 역풍의 기운을 다스리는 명상에 잠겼는데 그때마다 단전에서 치밀어 오르는 검은 기운이 그의 이성을 갉아먹는 환각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을 찔렀던 청운과 비웃던 백호의 얼굴을 수만 번도 더 베어 넘겼으나 깨어나면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식은땀과 허공을 가르는
공허한 손짓뿐이었다. 증오는 검을 날카롭게 만들지만 결국 그 칼 끝은 주인의 심장을 향하게 된다. 무진아, 복수의 끝에 무엇이 남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천기 노인의 물음은 무진의 뇌리를 깊게 파고들었지만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무진은 숲속의 맑은 이슬을 받아 마시려다 멈칫했는데 이슬의 투명함 너머로 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탁한 지기의 흐름이 마치 검은 연기처럼 일렁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눈은 형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본질인 기의 흐름을 읽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이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비의 힘이자 동시에 고립의 시작이었다. 세상이 이토록 시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가 내뿜는 기운이 귀를 찢는 비명처럼 들려옵니다. 무진은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으나 그것은 역풍검법의 중급 단계인 청풍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숲이 공기를 한 곳으로 모아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연습을 반복했는데 이는 적의 화살이나 투척 무기를 허공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방어 기술인 풍벽의 기초가 되었다. 무진이 손바닥을 펼쳐 대기를 밀어내자 수십 미터 밖의 거대한 바위가 풍압을 견디지 못하고 가루가 되어 흩날렸으며 그 충격파로 인해 주변의 나무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꺾여 나갔다. 힘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힘의 조절이다. 부드러운 바람이 강철을 녹이고 매서운 칼바람이 바위를 뚫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 노인의 지도 아래 무진은 파괴적인 힘을 미세한 바늘처럼 정교하게 다듬는 법을 익혔으며 그의 검술은 점차 완벽에 가까워졌다. 한편 숲의 외곽에서 무진을 추적하던 우민전의 살수들은 원인 모를 공포에 휩싸여 전진을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숲 전체가 자신들을 거부하며 살기를 뿜어내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 때문이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끊긴 정막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숲을 울렸고 우두머리 살수는 부하들에게 대오를 유지하라며 소리쳤다. 겁먹지 마라. 상대는 고작 팔 하나를 못 쓰는 부상병과 늙은 장님일 뿐이다. 전주님께서 내린 엄명을 잊었느냐.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숲의 공기가 기이하게 뒤틀리며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고 살수들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기 시작했다. 무진은 나무 위에서 그들의 당황한 기색을 지켜보며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늑대처럼 조용히 낙하하여 적들의 진영 한복판으로 파고들었고 그의 낡은 검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다. 그는 검을 휘두르는 대신 그저 적들 사이를 스치듯 지나갔을 뿐이었으나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살수들의 옷감이 찢어지고 살점이 터져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검술이 아니다. 이것은 재앙이다. 대체 너는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살수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으나 무진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오직 차가운 안개처럼 그들 사이를 유영하며 죽음의 낙인을 찍어 나갈 뿐이었다. 영검의 진이는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으면서도 그 어떤 실체보다 확실하게 상대를 파괴하는 것에 있었으며 무진은 이 기술을 통해 적들의 내공 흐름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그들의 무공을 폐쇄시켰다. 살수들은 자신의 단전이 얼어붙는 듯한 갈증과 고통 속에서 검을 떨어뜨렸고 무진은 그들의 눈동자에 서린 극심한 공포를 무표정하게 감상하며 마지막 자비를 베풀 준비를 마쳤다. 너희들이 죽인 수많은 영혼도 이와 같은 공포를 느꼈겠지. 이제 그 죗값을 이 서늘한 바람과 함께 치르도록 해라. 무진의 검이 원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자 둥근 진공의 칼날이 수평으로 퍼져나갔고 살수들은 소리도 없이 상하체가 분리되어 차가운 대지 위로 흩뿌려졌다. 전투가 끝난 후 숲은 다시 정적에 잠겼으나 무진의 주변에는 짙은 혈향이 안개처럼 깔려 있어 그곳이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으며 그는 피 묻은 검을 옷자락으로 천천히 닦아내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고 복수의 열망은 식을 줄 몰랐으나 이상하게도 적들을 죽일수록 느껴지는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죽음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인가. 무진은
하늘에 떠있는 붉은 신호탄의 잔상을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우민전의 본거지로 향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그가 동굴로 돌아갔을 때 천기 노인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한 듯 자신의 짐을 정리해두고 무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노인의 손에는 우민전의 비밀 표식이 새겨진 낡은 서신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노인은 서신을 무진에게 건네며 이것이 네가 찾는 진실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자신을 떠나 네가 믿는 정의를 위해 검을 휘두르라고 마지막 축복을 건넸다. 스승님, 저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무진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강한 풍압을 일으켜 무진을 동굴 밖으로 밀어냈고 그 순간 동굴 입구가 거대한 바위들로 무너져 내리며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단절되고 말았다. 무너진 동굴 앞에서 무진은 오열하며 바위를 파헤치려 했으나 안쪽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마지막 전음이 그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복수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애절한 당부였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노인이 남긴 서신을 펼쳐보았는데 그곳에는 우민전의 전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고려 왕실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스승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추악한 무리들을 단죄하고 이 땅에 진정한 바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무진은 서신을 가슴 깊이 품고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그의 발걸음마다 서늘한 검기가 대지를 가르고 있었다. 산을 내려온 무진의 눈앞에 펼쳐진 고려의 산천은 예전에 평화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군벌들의 횡포와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신음소리만이 가득한 지옥도로 변해 있었다. 마을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즐비했으나 관아의 군사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남은 곡식을 빼앗으며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것이 최 장군이 꿈꾸던 새로운 세상이란 말인가. 약한 자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자들을 어찌 인간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무진은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군사들의 눈을 피해 개경으로 향하는 은밀한 경로를 탐색했고 그의 눈빛은 정의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기 시작했다. 무진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평범한 삶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손에 쥔 검의 서늘한 촉감이 그를 다시 냉혹한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웃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바람에게는 머물 곳이 없다. 오직 흘러가며 만물을 흔들고 지나갈 뿐이다. 나 역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정화하고 흔적 없이 사라질 바람이 되리라. 무진은 들꽃을 꺾지 않고 그저 바람의 기운을 불어넣어 꽃잎을 살짝 흔들어 보인 뒤 다시 개경을 향해 긴 여정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여정의 도중 무진은 우민전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던 한 어린 소녀를 구해주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눈망울 속에서 과거 자신의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무진의 차가운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작은 주먹밥 하나를 내밀었으나 무진은 그것의 맛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픈 미소만을 지어 보였다. 꼬마야, 나는 이런 것을 먹을 자격이 없단다. 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서 내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거라. 무진은 소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으나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검기가 아이에게 상처를 입힐까 두려워 서둘러 손을 거두고는 다시 차가운 무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개경의 성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할 무렵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며 거센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대지를 적시는 빗줄기는 무진의 검은 도포를 무겁게 적시며 그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무진은 빗줄기 사이로 느껴지는 수많은 자객의 기운을 감지하며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드디어 시작될 복수의 축제에 대한 비릿한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비가 내리는구나. 피를 씻어내기엔 참으로 좋은 날씨다. 개경의 거리가 우민전의 시체로 덮일 때 이 비가 나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주길 바랄 뿐이다. 무진은 빗속을 뚫고 성문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으며
그의 기운에 눌린 성문 파수병들은 감히 그의 앞을 가로막지 못한 채 길을 비켜주어야만 했다. 개경 중심가의 화려한 누각 위로 다시 한번 암적색의 신호탄이 솟구쳐 올랐으나 이번에는 무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을 축하하는 우민전의 승전보였으며 그 불꽃은 무진의 눈동자 속에서 붉게 타올랐다. 무진은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 거점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리며 가장 먼저 처단해야 할 배신자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고 그의 검집에서는 억눌려 있던 바람의 비명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백호 너의 목숨을 거두러 왔다. 네가 마시는 그 술잔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낙이 될 것이니 마음껏 즐겨두거라. 무진의 신형이 빗줄기를 가르며 지붕 위를 날아올랐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빗방울들이 회오리치며 허공을 맴도는 기이한 정적만이 남겨져 있었다. 무진이 첫 번째 목표인 우민전의 외곽 거점에 도달했을 때 그곳을 지키던 자들은 과거 그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말단 부하들이었으나 무진은 주저하지 않고 폭풍 같은 검기를 쏟아내어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피비린내가 빗물과 섞여 바닥을 적실 때 무진은 문득 천기 노인의 가르침인 풍벽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에 빗방울 하나 닿지 않게 하는 고요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슬퍼할 시간도 후회할 이유도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을 따라 이 부패한 제국을 베어 넘기는 것뿐이다. 무진은 무너진 거점의 잔해를 뒤로하고 개경의 심장부인 최 장군의 저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대지는 전율하며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개경의 밤은 수천 개의 연등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 빛 아래 숨겨진 도성의 공기는 부패한 권력의 악취로 인해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한무진은 얼굴을 가리는 기괴한 탈을 쓴 채 광대 패거리의 틈에 섞여 성벽 안으로 잠입했으며 그의 등 뒤에 메어진 낡은 검은 낡은 짐짝처럼 위장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축제의 소음과 웃음소리는 무진에게 있어 그저 칼날을 숨기기 좋은 배경음악에 불과했고 그는 연등 사이로 흐르는 기류를 감지하며 적들의 매복 지점을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번화한 저잣거리 곳곳에는 최 장군의 사병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마련한 호사스러운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고 굶주린 아이들은 그 주변을 맴돌며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무진은 그 참혹한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역풍의 기운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는 것을 느꼈으며 이것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대의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화려한 등불 뒤에 가려진 어둠이 이토록 깊으니 이 땅의 바람이 분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군. 무진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군사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골목 안으로 자신의 신형을 은밀하게 숨겼다. 골목 끝자락에서 그는 자객들에게 쫓기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녀의 몸에서는 일반적인 민초들과는 다른 고결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풍겨나오고 있어 무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녀는 폐위된 공주이자 풍운회의 수장인 서령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푸른 불꽃처럼 빛나 무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인간적인 연민을 미세하게 자극했다.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소. 하지만 당신의 그 검이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잠시만 길을 비켜주시오. 서령의 당당한 태도에 무진은 대답 대신 검집을 가볍게 튕겨 뒤를 쫓던 자객들의 신맥을 보이지 않는 풍압으로 끊어버렸다. 자객들이 소리도 없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서령은 놀란 눈으로 무진을 바라보며 그가 평범한 무사가 아님을 직감했고 두 사람은 타오르는 연등의 그림자 아래서 짧지만 강렬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무진은 그녀를 통해 우민전의 수뇌부가 현재 최 장군의 저택 지하에서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그것이 고려의 국군을 뒤흔들 피해 축제임을 직감했다. 우민전은 이제 살수 집단이 아니라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이 되었소. 그들의 심장을 찌르려면 우선 도성의 기류를 비틀어야 하오. 무진은 그녀에게 비밀 신호를 남긴 뒤 바람처럼 지붕 위로 몸을 날려 사라졌다. 개경의 지붕 위를 달리는 무진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우민전의 제2검이라 불리는 백룡이었으며 그의 검에서는 육중한 바위조차 가루로 만들 듯한 파괴적인 강기가 뿜어져 나와 대기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백룡은 무진의 배신을 단죄하겠다며
거대한 대검을 휘둘렀고 그 충격파로 인해 주변의 기와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공중으로 흩날리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졌다. 한무진 네가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다만 오늘이 바로 내 놈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감히 전주님의 명을 거역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껴보거라. 백룡의 포효와 함께 대검이 무진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무진은 정면으로 맞붙는 대신 역풍검법의 유연함을 극대화하여 백룡의 육중한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흘려보냈고 상대의 무공이 지나치게 외공의 위력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숨에 간파해냈다. 백룡의 검이 휘둘러질 때마다 발생하는 거대한 풍압은 역설적으로 무진에게는 적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완벽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그는 공기의 흐름 속에 자신의 신형을 완벽하게 동화시켰다. 너의 힘은 산을 옮길 수 있을지 모르나 흐르는 바람을 가둘 수는 없다. 무거운 검은 결국 너 자신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될 뿐이다. 무진의 경고는 차가운 미풍을 타고 백룡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전투가 격렬해지자 주변에 걸려있던 수천 개의 연등이 두 사람의 검기에 휘말려 허공으로 치솟았고 무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풍의 기운으로 연등의 불길을 하나로 모아 거대한 화염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화염은 무진의 검끝을 따라 용처럼 꿈틀대며 백룡의 방어막을 순식간에 녹여버렸고 도성의 밤하늘은 붉은 불꽃과 검은 기운이 뒤엉켜 기괴하고도 장엄한 장관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대지의 분노이자 내 놈들이 저지른 죄악의 불꽃이다. 타오르는 바람 속에서 너의 오만함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거라. 무진의 검이 백룡의 가슴을 관통하자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피를 토하며 무너졌다. 숨을 몰아쉬는 백룡의 멱살을 잡아챈 무진은 그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을 키워준 사부이자 우민전의 전주인 무면인이 처음부터 형제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했다는 사실이었다. 무면인은 제자들의 충성심을 시험한다는 명목하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배신하게 만드는 금제를 심어 놓았으며 무진을 죽이려 했던 명령 역시 형제들의 의지가 아닌 세뇌된 공포의 결과물이었다. 우리 모두는 사부님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인형에 불과했다. 무진아, 너를 찌른 청운도 그날 밤 자신의 심장을 베어내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백룡은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다. 사부였던 무면인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다는 사실에 무진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에 휩싸였으며 자신이 복수해야 할 대상이 단순한 형제들이 아님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그는 자신의 검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고 이제는 사부라는 허울을 쓴 괴물을 찾아내어 이 기만적인 연극의 막을 내려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나를 인간이 아닌 살인병기로 키우고 형제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한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내 검이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찢어버릴 날이 머지않았다. 무진의 맹세는 밤바람을 타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무진은 백룡의 시체를 뒤로 한 채 최 장군의 저택이 있는 도성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연등의 불길이 일제히 꺼지며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자신의 기운을 대기 중에 당당히 드러내어 우민전의 자객들을 유인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무모함이 아니라 적들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숨어있는 쥐새끼들아, 어서 나와서 나를 맞이해라. 오늘 밤 개경의 모든 길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니 한 놈도 빠짐없이 내 검 앞에 무릎을 꿇어라. 무진의 도발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살기가 번뜩이기 시작했다. 저택의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무진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뜻밖에도 그날 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백호였으며 그의 손에는 무진이 유일하게 믿었던 정보책에 잘린 머리가 들려 있었다. 백호의 눈에는 예전의 형제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광기와 증오만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피 묻은 머리를 무진의 발 앞으로 던지며 기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오랜만이다, 무진아. 네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찾는 진실은 이 머리통처럼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으니 이제 너의 목숨도 내게 넘기거라. 무진은 백호의 손에 들린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혈향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으나 그의 이성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백호의 몸 주위로 흐르는 탁한 기운을 정밀하게 포착하기 시작했다. 백호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상실한 채 무면인이 심어놓은 파멸의 기운에 잠식되어 있었고, 그의 검끝에서 일렁이는 붉은 검기는 주변의 공기를 태우며 지독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너마저 괴물이 되었구나. 형제라고 불렀던 너의 그 눈에 맺힌 피눈물을 보니 사부님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무지는 자신의 검을 수평으로 눕히며 역풍검법의 최고 오의를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하자 정원의 연못물이 폭사하며 하늘로 치솟았고, 비처럼 내리는 물방울들은 무진의 검기 아래서 하나하나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백호의 진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백호는 광포한 힘으로 물줄기를 베어 넘기며 무진에게 달려들었으나, 무진은 바람의 회오리를 이용해 백호의 힘을 역으로 되돌려주는 영륜의 경지를 선보이며 상대를 몰아붙였다. 백호야, 이 고통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를 지배하는 그 가증스러운 사슬을 내 검이 끊어주마. 부디 마지막 순간만큼은 인간으로 죽기를 바란다. 무진의 검이 백호의 가슴팍을 스치며 그의 기혈을 뒤트는 풍압을 주입했다. 전투는 점차 극렬해져 저택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정원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대참사가 벌어졌으나,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심장을 노린 치명적인 공격을 주고받았다. 백호의 대검이 무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옷자락을 찢었지만, 무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공기를 압축한 풍탄을 날려 백호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으악, 이럴 리가 없다. 전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무한한 힘이 어찌하여 내 놈의 가냘픈 바람 따위에 밀린단 말이냐. 백호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한번 내공을 폭발시켰으나, 무진은 이미 그의 기운의 핵심을 파악한 상태였다. 무진은 백호의 주위로 거대한 진공의 장벽을 형성하여 그가 대기 중의 기운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으며, 이는 산소마저 박탈당한 백호에게 극심한 호흡 곤란과 함께 환각, 증세를 유발하는 기술이었다. 백호는 허공을 허우적대며 자신의 목을 쥐어짜기 시작했고, 무진은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힘은 대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의 그 일그러진 욕망이 결국 너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음을 이제야 알겠느냐. 무진의 검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백호의 정수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저택 깊숙한 곳에서 기괴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더니 백호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며 제어할 수 없는 폭주 상태에 빠져들었고, 무진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자폭을 유도하는 술법임을 직감했다. 무진은 급히 신형을 뒤로 물리며 풍벽을 겹겹이 쌓아 자신을 보호하려 했으나, 백호의 신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혈기가 장내를 휩쓸며 무시무시한 폭발을 일으켰다. 무면인 죽어가는 제자마저 도구로 이용하다니, 너는 정녕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란 말이냐. 무진은 폭발의 충격을 견뎌내며 연기 너머로 사라지는 백호의 마지막 흔적을 보며 오열했고, 저택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불타오르는 저택의 잔해 속에서 무진은 백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인 작은 옥놀이개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처음 형제의 연을 맺었을 때 서로 나누어 가졌던 쉼표였다. 그는 피 묻은 놀이개를 손에 꽉 쥐며 사부에 대한 복수심을 넘어선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를 느꼈고,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는 폭풍 그 자체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 이 불길이 도성 전체를 집어삼키기 전에 무면인 내 놈의 목을 가져가 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어주마. 무진은 타오르는 불길을 뚫고 저택의 지하 비밀 통로를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 통로는 지상의 화려함과는 달리 습하고 비린 피냄새로 가득 찼으며, 그곳에는 인체 실험을 당한 듯한 수많은 시체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어 무진의 구역질을 유발했다. 그는 무면인이 단순한 군벌의 하수인이 아니라 영생과 절대 무공을 얻기 위해 사람의 정기를 빨아들이는 사악한 술법을 연마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모품으로 이용되었음을 확신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며 가르쳤던 그 모든 무공이
결국 당신의 정기를 채우기 위한 밑거름이었다니 이보다 더한 배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무진의 검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살이로 인해 검게 변색되어 가고 있었다. 통로 끝에 거대한 철문에 다다랐을 때 무진은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에 잠시 숨을 멈추었으며 그것은 마치 심연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차갑고도 거대한 어둠의 흐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공력을 검신에 주입하여 역풍 검법의 극한인 풍멸을 준비했고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이 가증스러운 문과 그 뒤에 숨은 진실을 박살내기로 결심했다. 나와라. 무면인 제자의 검이 스승의 가슴을 뚫으러 왔다. 당신이 만든 이 지옥의 끝에서 당신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봐 주마. 무진의 포효와 함께 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났고 그 너머로 기괴한 가면을 쓴 사내의 형체가 드러났다. 먼지가 걷히자 드러난 무면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검은 연기로 이루어진 그림자에 가까웠으며 그의 손에는 무진의 검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한 바람의 기운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했다. 그는 무진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손짓으로 가면을 매만지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지하 공간 전체를 진동시키며 무진의 내공을 뒤흔들었다. 잘 왔다. 나의 가장 뛰어난 조각품아. 네가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해 주어 나는 무척이나 기쁘구나. 이제 네가 가진 그 고귀한 역풍의 기운을 나에게 바칠 때가 되었다. 트람, 연. 무면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하실의 모든 공기가 무진을 압살하듯 조여들기 시작했다. 무진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기운을 폭발시켜 무면인의 구속을 풀어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칼날들이 수만 번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이것은 단순히 무공의 대결이 아니라 영혼의 격돌이었으며 무진은 자신이 배운 모든 기술이 결국 무면인의 손바닥 위에서 나온 것임을 알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웠다. 내 검은 당신의 가르침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내 형제들의 원혼이 담긴 검이다. 당신의 가공할 무공도 이 원한의 무게를 견디지는 못할 것이다. 무진의 신형이 빛이 되어 무면인의 심장을 향해 쇄도했다. 만개한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도성 외곽의 비밀 정원은 한때 두 형제가 무공을 논하며 미래를 꿈꾸던 낙원이었으나 이제는 서로의 목을 노리는 검기만이 가득한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흩날리는 꽃잎들은 마치 붉은 눈처럼 대기를 부유했고 그 사이로 흐르는 기류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을 머금은 채 무진의 피부를 사정없이 긁어대며 지나갔다. 한무진은 손에 쥔 낡은 검을 비스듬히 내린 채 눈앞에 선 백호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광기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자책이 서려 있어 무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흔들었다. 백호는 떨리는 손으로 대검을 고쳐 쥐며 침묵을 지키다 이내 갈라진 목소리로 무진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민전이 내 가족들의 목숨을 쥐고 흔들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너를 배신하는 것뿐이었다. 라고 울부짖으며 무거운 검기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뿜는 기운은 마치 거대한 산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중압감을 동반하며 주변의 복사꽃 나무들을 뿌리째 뒤흔들었고 무진은 그 거대한 슬픔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단전에 잠든 역풍의 기운을 서서히 깨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검이 충돌하는 순간 정원 전체가 거대한 진동에 휩싸였으며 불꽃 튀는 금소금은 대기를 찢는 비명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백호의 대검은 바위를 부수는 파괴력으로 무진의 머리 위를 사정없이 짓눌렀다. 무진은 발끝에 바람을 실어 유연하게 뒤로 물러나며 상대의 공격 궤적을 읽어냈으나 백호의 검식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변해 있어 잠시라도 방심할 틈을 주지 않았다. 배신의 이유는 없다. 오직 결과만이 남을 뿐이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토록 쓰디쓴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이 지옥에서 너와 함께 타 죽으리라. 무진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천기 노인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공포와 증오라는 감정 너머에 존재하는 순수한 기운의 흐름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의 검끝에서는 푸르스름한 광채가 일렁이며 대기를 회오리치게 만들었다. 바람은 형체가 없기에 뵐 수 없고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무진의 신형은 복사꽃 잎들 사이로 녹아들어 백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신기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백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사방을 향해 검기를 흩뿌렸으나 그것은 허공을 가르는 공허한 손짓에 불과했으며 무진의 존재감은 더욱 거대해져 정원 전체를 감싸 안았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무진의 검은 백호의 대검 측면을 가볍게 두드려 기운의 흐름을 흐트러뜨렸고 그 반동을 이용해 상대의 가슴팍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 천기를 박아 넣어 백호의 내공 운용을 일순간 마비시켰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뒤로 물러난 백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 듯 검을 바닥에 꽂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고 그의 뺨 위로는 복사꽃, 잎과 닮은 붉은 핏방울이 아닌 투명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진아, 차라리 그날 밤 내가 너를 확실히 죽였어야 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게 만든 나를 너의 그 고결한 바람으로 단죄해다오. 무진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던 찰나 정원. 사방의 담벼락이 일제히 무너져 내리며 최 장군이 보낸 흑갑 기병대가 화살비를 퍼부었고 공중을 가르는 화살촉들에는 지독한 화약, 냄새와 함께 살기가 가득 실려 있었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역풍건법 제호성인 영륜을 펼쳐 주변의 공기를 거대하게 소용돌이치게 만들었고 쏟아지는 화살들을 허공에서 비틀어 공격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신위적인 무공을 선보였다.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를 흔적도 없이 지우려 하는구나. 최 장군, 내 놈의 그 추악한 탐욕이 결국 이 정원을 피로 물들이는구나. 백호 역시 죽음을 결심했던 눈빛을 거두고 무진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대검을 휘두르며 빗발치는 공격을 막아냈고 두 사람은 과거 우민전에서 수많은 사지를 함께 넘나들던 그 시절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적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백호의 무거운 검기가 방패가 되고 무진의 날카로운 바람이 창이 되어 흑갑 기병대의 진영을 무너뜨렸으나 적들의 숫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밀려들어 정원을 압박했다. 무진아,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너는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거라. 전주님과 최 장군의 목을 베는 것은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백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백호를 버려두고 혼자 살아남을 생각이 없었기에 더욱 맹렬하게 기운을 폭발시키며 적들의 한복판으로 파고들었고 그의 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흑갑 기병들의 갑옷이 종잇장처럼 찢어지며 선열이 뿜어져 나왔다. 대기는 이미 피냄새와 타오르는 불꽃의 열기로 가득 찼으며 무진의 호흡은 점차 거칠어졌으나 그의 검의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맑고 투명해져 만물의 숨결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는 함께 이곳을 나간다. 배신과 용서는 나중에 논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저 가증스러운 자들의 목을 베어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는 것이 먼저다. 두 사람의 합격술이 펼쳐지자 정원에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는데 백호의 산맥 같은 기운이 무진의 폭풍을 감싸 안으며 거대한 토네이도를 형성하여 적들을 하늘 높이 날려버리고 바닥을 으스러뜨리는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기병대의 말들은 공포에 질려 히힝거리고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으나 그 와중에도 최 장군의 부관은 냉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의 소모된 내공 상태를 지켜보며 마지막 암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무리 뛰어난 무인이라도 쏟아지는 물량 앞에서는 결국 지치기 마련이다. 놈들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공격하라. 부관의 명령에 따라 적들은 더욱 결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전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며 뇌성이 진동했고 쏟아지는 빗줄기는 뜨겁게 달궈진 정원의 대지를 식히며 자욱한 안개를 만들어 무진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무진은 빗방울 하나하나에 자신의 기운을 실어 적들의 혈도를 타격하는 우환의 경지를 선보였으며 백호는 그 틈을 타 대검을 휘둘러 기병대의 전열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바람이 비를 불렀으니 이제는 대지가 응답할 차례다. 백호야,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저 성문을 부수고 개경의 중심부로 진격하자. 무진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의 신형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하지만 퇴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백호는 무진을 대신해 부관이 쏜 독화살을 어깨에 맞게 되었고 도끼는 순식간에 그의 전신으로 퍼져나가
건강한 체구를 검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무진은 경악하며 백호를 부축했으나 백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자신의 검을 무진에게 건넸고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진아, 나의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너의 그 자유로운 바람에 나의 의지를 실어 저 부패한 세상을 끝장내다오. 너를 배신했던 나를 위해 눈물 흘리지 마라. 백호의 손이 무진의 손등 위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무진은 오열하며 백호의 이름을 불렀으나 이미 그의 심박은 멈춰가고 있었고 정원을 가득 채웠던 복사꽃 잎들은 이제 죽은 형제의 시신을 덮어주는 수위가 되어 소복이 쌓여갔다. 무진은 백호의 대검을 자신의 등 뒤에 함께 묶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의 전신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하고도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대기를 얼려버렸다. 백호야, 내가 못다 한 말들은 내가 저들의 목을 베어 하늘로 보내주마. 이제 바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고려의 모든 악을 쓸어버릴 태풍이 되어 몰아칠 것이다. 무진의 눈빛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파멸의 신과 같았다. 정원을 빠져나온 무진의 앞에는 개경의 주작대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길 양옆에는 수천 명의 군사가 그를 막아서기 위해 장벽처럼 늘어서 있었으나 무진은 두려움 없이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대지가 진동하고 공기가 비틀거리며 비명을 질렀으며 그가 내뿜는 역풍의 압력에 병사들은 감히 검을 뽑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길을 비켜라.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은 곧 하늘의 순리를 거역하는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칼을 들어 나를 맞이하라. 무진의 선언은 개경 도성 전체에 메아리치며 최 장군의 저택과 우민전의 심장부를 뒤흔들었다. 어느새 비는 탔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내리쬐었으나 무진의 주변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검은 구름과 폭풍의 기운이 맴돌며 그를 보호하고 있었고 이는 역풍 검법의 최고 단계에 근접했음을 의미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육신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민전의 전주인 무면인과 최 장군을 단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집중했으며 그의 손에 쥔 낡은 검은 달빛보다 더 시린 광채를 내뿜었다. 오늘 밤 배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진실의 칼날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겠다. 백호야, 보고 있느냐? 나의 검이 곧 너의 복수이자 고려의 희망이 될 것이다. 성문 파수병들이 최후의 저항을 시도하며 거대한 쇠사슬과 방패로 길을 막았으나 무진은 그저 검을 한번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수천 근 무게의 철문을 종잇장처럼 잘라버리는 경천동지할 무공을 선보였다. 잘려나간 철문이 굉음과 함께 바닥에 떨어질 때 무진의 신형은 이미 그 위를 밟고 지나가 도성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으며 남겨진 병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을 응시했다. 사람이 아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야. 저토록 무시무시한 바람을 인간이 어찌 다스린단 말이냐. 병사들의 비명은 밤바람에 묻혀 사라졌고 무진은 이제 최후의 전장인 황궁의 정문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황궁 정문 앞에는 기괴한 가면을 쓴 우민전의 정예 살수들이 12신장의 형상을 한 진법을 짜고 무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들의 중심에는 모든 비극의 설계자인 전주 무면인이 여유롭게 서 있었다. 무면인은 무진의 성장에 감탄한 듯 박수를 치며 다가왔고 그의 발걸음마다 대지가 검게 타들어가는 도끼를 내뿜어 무진의 역풍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불꽃을 튀겼다. 무진아, 드디어 이곳까지 왔구나. 너의 그 분노가 이토록 아름다운 칼날을 벼려냈으니 나는 창조주로서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낀다. 이제 그 칼날을 내 가슴에 꽂아보거라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무진은 대답 대신 백호의 대검을 손에 쥐고 자신의 검과 교차시키며 역풍검법의 모든 오의를 하나로 합친 절기인 풍운합의를 준비했으며 그의 주위로 개경의 모든 바람이 응집되어 거대한 구체를 형성했다. 공간 자체가 비틀리며 소리가 사라진 정적의 세계가 열렸고 무진과 무면인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대기는 유리 파편처럼 부서져 내리며 차원을 넘나드는 격도를 예고했다. 당신의 가르침은 오늘로 끝이다. 배신과 기만으로 쌓아올린 당신의 왕국을 이 바람으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 무면인,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의다.
무진의 신형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무면인을 향해 쇄도하며 제오장에 막이 내렸다. 그러게 무면인 대쓰리의 태풍의 무면인 친장박이 태풍이 개경 황궁의 지붕을 사정없이 때리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분노하여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굉음을 토해냈고 그 무시무시한 폭풍의 중심에 한무진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전신은 이미 적들의 피와 차가운 빗물로 젖어 구분이 가지 않았으나 눈동자만은 만년설산의 깊은 얼음보다 더 차갑고 투명하게 빛나며 정면의 거대한 전각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 나의 검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화려한 궁궐의 붉은 담벼락이 너희들의 죄악을 씻어내는 거대한 무덤이 되리라. 무진의 낡은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기류가 빗방울들을 공중에서 정지시키며 기괴한 정적을 만들어냈다. 수천 명의 금위병들이 창을 앞세워 무진을 포위했으나 그는 검을 휘두르는 대신 그저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었는데 그 순간 대기가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풍압이 사방으로 폭발했다. 무진은 역풍검법의 마지막 경지인 허무의 단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으며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병사들의 강철 창날이 힘없이 꺾이고 거대한 방패들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나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너희들의 충성은 가짜다. 백성을 버린 권력자를 지키는 검술 따위가 어찌 천지의 순리를 따르는 바람을 막을 수 있겠느냐. 무진의 신형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 바람 그 자체가 되어 전각을 향해 질주했다. 전각의 중심부인 대전 앞에는 기괴한 가면을 벗어던진 무면인이 서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일그러진 흉터와 영생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무진의 구역질을 유발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깃든 검은 기운을 응집시켜 거대한 구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대기 속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발생하는 진공의 힘은 주변의 육중한 기둥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과시했다. 무진아, 내가 도달한 그 허무의 끝에는 결국 허무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나의 이 절대적인 힘 앞에 너의 가치픈 바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무진은 조용히 눈을 감고 대기의 흐름을 육안이 아닌 영혼의 감각으로 읽기 시작했으며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무면인의 심장 박동과 탁한 기운의 행만이 선명하게 감지되었다. 역풍검법 제7성 허무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경지였으며 무진의 신체가 안개처럼 투명하게 흐려지더니 무면인이 방출한 검은 구체를 그대로 통과하여 그의 정면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보이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공기가 형태를 잃을 때 진정한 칼날이 태어나는 법이니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기운도 이제는 허공으로 흩어질 때가 되었다. 무진의 목소리가 허공에 공명했다. 무진의 낡은 검이 허공을 천천히 긋자 소리도 불꽃도 없이 대기가 일직선으로 갈라졌으며 그것은 칼날이 아닌 공간의 틈새가 무면인의 육신을 직접 타격하는 무형의 일격이자 바람의 진이었다. 무면인은 경악하며 자신의 모든 내공을 폭발시켜 방어하려 했으나 무진의 검기는 그의 정기를 빨아들이듯 소멸시키며 가슴팍에 깊은 낙인을 찍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대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흙먼지가 사방을 덮었다.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일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절대 권력의 힘이 고작 이름도 없는 살수의 검술 따위에 무너진단 말이냐. 안 된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무진은 비틀거리는 무면인의 목을 향해 마지막 바람의 칼날을 날렸고 그 순간 무면인의 육신은 검은 연기가 되어 흩어지며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의 잔재들과 함께 영원한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투의 여파로 무진의 온몸에선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으며 감각의 대가로 시력마저 희미해졌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대전 뒤편에 숨어 공포에 떨고 있는 모든 비극의 원흉최 장군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권력은 뜬구름과 같고 욕망은 독이 든 술과 같다. 최 장군, 당신이 흘린 백성들의 눈물이 이제는 당신의 목줄을 죄는 날카로운 칼바람이 되어 돌아왔다. 최 장군은 화려한 관복을 움켜쥔 채 바닥을 기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무진은 대답 대신 단 한 번의 손짓으로 방 안의 공기를 압축하여 그의 숨통을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냉혹하고도
자비로운 심판을 내렸다. 화려했던 황궁의 내부는 이제 파괴된 잔해와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가득했으며 무지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느끼며 손에 쥔 낡은 검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는 고요한 대전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복수는 끝났으나 잃어버린 형제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구나. 바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는 법이니 나 역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처 없이 흘러가리라. 무진이 대전을 나설 때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그 빗줄기는 더 이상 살기 어린 폭풍이 아니라 대지의 슬픔을 씻어내리는 온화한 눈물처럼 무진의 상처 입은 어깨를 부드럽게 적셔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미각과 후각,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평범한 감정들을 되찾을 수 없음을 알았지만 가슴속에 피어난 작은 평화의 기운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음을 느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이제 고려의 밤이 끝나는구나. 내가 베어 넘긴 저 어둠의 조각들이 걸음이 되어 이 땅에 다시는 배신과 눈물이 없는 꽃들이 피어나길 바랄 뿐이다. 무진은 그렇게 홀로 궁궐을 나섰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개경의 하늘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맑게 개었으며 성안을 가득 채웠던 비린 피취는 깨끗한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대신 은은한 매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 성내에 번졌다. 백성들은 무너진 궁궐의 담장을 보며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직감했고 정체 모를 바람의 검객이 고려를 구했다는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희망의 씨앗이 다시 황폐해진 대지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보아라, 바람이 세상을 정화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살수들도 부패한 관리들도 없는 새로운 아침이 밝았으니 우리는 다시 우리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개경을 가득 메웠다. 그 무렵 무진은 개경의 소란을 뒤로 한 채 이름 모를 산자락의 작은 묘비 앞에 서 있었는데 그곳은 그가 사랑했던 형제들과 사부의 흔적이 묻힌 곳이었으며 그는 품에 소중히 간직했던 옥놀이개를 묘비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으며 바람의 기운을 빌려 묘비 주변의 잡초들을 정리하고는 자신의 낡은 검을 그 곁에 깊숙이 꽂아두어 이제는 검객이 아닌 평범한 유랑자로서의 삶을 선언했다. 형님들, 그리고 청우나 이제야 너희들 곁에 잠시 머물 수 있겠구나. 내가 만든 이 평화가 너희들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한편 머나먼 남쪽 산골 마을의 작은 정자 아래서 한 어린아이가 주인 없는 낡은 검 한 자루를 발견하여 신기한 듯 만져보고 있었는데 그 검신에는 기이한 바람의 문양이 새겨져 은은한 공명을 내고 있었다. 아이가 검을 가볍게 휘두르자 주변의 낙엽들이 기이한 회오리를 그리며 공중에서 춤을 추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이의 귓가를 스치며 첫 번째 무공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검을 휘두르려 애쓰지 말고 주변을 흐르는 바람의 숨결을 들어라. 네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을 때 세상의 모든 공기가 너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줄 것이다. 아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곳에는 오직 푸른 하늘과 흔들리는 풀숲만이 있을 뿐이었고 아이는 신비로운 예감에 이끌려 검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역풍검법의 전설은 한 명의 무사가 아닌 세상의 바람 그 자체가 되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었으며 무진이 남긴 의지는 고려의 산천 곳곳에 녹아들어 보이지 않는 수호신의 기운으로 남게 되었다. 할아버지, 방금 바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도 저 구름처럼 자유롭고 강한 무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은 산들바람을 타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평화롭게 퍼져나갔다. 무진은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본 뒤 등에 메고 있던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뒤로는 단 한 점의 발자국도 남지 않았으나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작별 인사를 건넸고 고려의 모든 바람은 이제 살기가 아닌 평화로운 선율을 담아 산천을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나는 바람으로 태어나 바람으로 사라질 뿐이다. 훗날 이 땅에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차가운 역풍이 되어 돌아오리라. 무진의 뒷모습은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다. 세월이 흘러 고려의 연대기에는 한 명의 이름 없는 검객이 부패한 권력을 처단하고 호련히 사라졌다는 짧은 기록만이 남았으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그가 바로 바람의 화신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전설이 대를 이어 전해졌다. 사람들은 고된 삶 속에서도 문득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마다 무진의 이름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었고 그의 검술은 이제 무력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기운으로 승화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바람이 분다 무진이 우리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역풍의 전설은 고려의 영원한 신화로 남으며 기나긴 이야기에 막을 내렸다.